안녕하세요. 저는 논산대건고등학교 대건 커넥터 2기 정치협업 부분 대표로 참여하게 된 3114 박승정입니다. 저는 정치협업, 정법러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가장 먼저는 자기소개, 다음으로는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정치화법을 공부하기 위해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세 번째 파트에서 소개를 한 뒤에 네 번째 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건 커넥터 2기로 활동하게 된 박승정입니다. 저는 논산대공고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교육과정 도우미인 대건 커넥터 2기를 맡게 돼서 재학 중인 후배님들과 이 학교에 다니게 될 미래 후배님들에게 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치와 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정치 파트입니다. 정치 파트에서는 정치와 의미와 기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정부 형태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지방자치의 주제로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 이후로는 정치 참여와 정치 과정, 선거, 선거제도, 다양한 정치 주체, 국제관계와 국제정치 부분에서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 파트입니다. 법 파트는 개념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속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개념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쉽게 오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이론으로는 법 이념, 그리고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기본권의 보장가치 한, 그리고 민주국가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파트를 지나 민법, 형법, 국제법 등의 파트를 배우는 실질적 법을 배우는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국가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파트는 왜 법 파트에 적혀 있는지 의아를 가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국가기관 모두 다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파트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공부할 때 흥미를 붙이는 법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뉴스를 챙겨보기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에 대해 예상해 보고 이후에 사설이나 칼럼이나 나중에 나오는 판례를 통해 맞춰보다 보면 내 판단이 틀렸는지 아니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시기사님과 친해지기입니다. 택시를 타거나 주변 어르신들이 저 만났을 때 정치 이야기를 꺼내실 때가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공부도 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를 풀 때 느껴지는 재미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속된 표현으로 막장 가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발문은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재구성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와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느낌으로 한번 피식 웃으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가 많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와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입니다. 사회탐구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첫 번째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탐은 암기가 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회탐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암기와 반복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일반 사회 과목들 중에서도 그 암기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은 매번 문제에서 묻는 포인트가 항상 비슷하고, 그리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항상 똑같은 부분을 암기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덜고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가 느껴지면 그건 그거대로 빠르게 또 암기가 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애매할 땐 법전을 이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법전은 가장 확실한 복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문제나 선지를 보고 그것에 맞는 조항을 직접 검색해서 스크랩을 해보거나 또는 교과서에 나온 실제 법전의 조문을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반복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러닝 매니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우린 학교의 시험은 대부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 출제되거나 선생님께서 직접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창작하신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출의 중요성이 정말 높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다음 시험을 어떻게 낼지, 올해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낼지를 미리 알려주는 지표로 기출문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짜 확실한 복습법,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수업 시간에 배운 부분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푸신 문제들 또는 내가 직접 찾아본 문제들이나 틀렸던 문제들을 총 종합해서 위에 말했던 법전의 조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랩한 뒤에 한 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험 당일에 정말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평소에 성실히 만든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정말 많이 날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각자 개인이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는 오답 노트와 선생님이 말하신 분석이 합쳐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탐은 암기가 반이다라는 것인 부분인데요. 아까 말했던 법 파트와 정치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4, 5, 6단원의 법 파트가 조금 더 암기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뒤에 암기를 해야 사회탐구 과목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암기하겠다는 생각보다 흐름을 이해한 뒤에 암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애매할 땐 법전을입니다. 정치와 법에서 나오는 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입니다. 모든 법전을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직접 법전을 찾아보면서 그 사건에 대한 분류 또는 조문에 대한 분류, 그리고 틀린 문제나 발문에 있는 상황에 대한 분류를 직접 해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 두 개의 선지가 있을 때 구속은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선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 영장이 맞는가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법전을 직접 찾아보면 구속 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검사가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 영장을 받아야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선지를 분석할 때 항상 법전을 참고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법을 찾아보면서 분류를 해놓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개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나온데 또 나오고, 퇴근 트렌드 파악, 문제화 지점 포착, 약점 점검, 내신 출제 가능으로 5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 과목, 특히 정치와 법의 과목의 특성상 교육과정의 개편이 아니라면 큰 출제 기조 변화는 없다는 부분, 그리고 당해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 금년도 수능 및 모의고사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출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개념물을 문제를 묻는 기출들을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고 자신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대학원고에서는 기출 문제의 변형이 내신에도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출의 중요성이 가장 높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와일드카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포트폴리오 레시피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업을 열심히 듣고 포트폴리오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헷갈리는 부분을 기록해둡니다. 이후에 실제 관련된 문제나 모의고사를 단원별로 풀어봅니다. 그 중에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하고 해당 문제를 스크랩해 놓은 뒤에 유사 문제를 풀고 해당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학습한 뒤에 11번 문제를 풀면서 오답이 발생했다면 그 5개념을 교과서나 법전을 통해 수정하고 그 수정한 부분을 직접 그 손으로 써본 다음 분석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옮겨줬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개념을 다루는 문제를 풀이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법과 친해지려, 리걸 마인드, 시간 단축이 생명, 기출의 중요성, 고난이도 문항 집중 공략하기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으로는 법과 친해져라 리걸 마인드입니다. 리걸 마인드는 법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법과 관련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 조항을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적용할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간 단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와 법은 고난이도 문항이 시간 소비가 매우 큽니다. 직접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운 유형들은 개념을 기반으로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를 한 뒤에 고난이도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선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아야 합니다. 앞에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도 강조를 드렸던 것과 같이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서 그 감각을 익히셔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이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발문 또는 조건, 현행안과 변경안, 구성 요소 등등 시간을 앞서 쉬운 유형에서 많이 남긴 만큼 많이 투자해 꼼꼼히 읽습니다. 차분히 계산한 뒤에 한 번에 답을 체크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리걸 마인드, 법적 사고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워야 되거나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계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리걸 마인드는 다음 4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구조와 구성 요건에 관한 검토, 사실관계 확인 및 범주와 사건의 법리적 해석, 이 4가지의 요소를 적절히 융합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조화를 시킨 뒤에 구성 요건에 관한 검토에서 실제 법 조항에 대입해서 이 사건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생각을 한 뒤에 그것이 사실적으로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법적 사고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와 법 대표 3114 박승정이었습니다.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 선택하기 두려우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잘하는 과목이 정치와 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